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 증시의 개인 투자자가 7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뭐 오늘 같은 날이야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그동안 거래량도 워낙에 적었고 시장도 그렇죠. 지지부진을 했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지난 7월 초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7월 달은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셔도 좋다.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과연 상승폭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 현상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증권시장, 현업부서에 제가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하고 만나면 사실 투자자들이 지금 장에서 수익을 내기가 너무 어려운 시장입니다. 가는 만에 채찍질을 가라는 투자 격언처럼 가는 만에 올라타면 여지없이 그 다음날 빠지고 마는, 또 추세가 이탈한 것 같아서 손절하고 빠져나오면 그 다음날 그 종목이 또 올라가는, 그러니까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고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기보다는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움직이다 보니까 투자들의 어려움 더욱더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7년 만에, 그렇죠? 7년 만에 주식 계좌가 5.1%, 그러니까 528만 계좌에서 502만 계좌로 무조건 5%가 계좌가 폐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떠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보면 개인 투자가들이 실망하고 손절매를 내놓는다든가 하면은 주식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추세가 아니라 앞으로도 개인 투자가들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 대안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없는,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서만은 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국내 투자자들을 다시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죠? 뚜렷한 매수세가 실종된 매수세가 다시 유입된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면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버냉키 의장이 지난 1사분기, 2사분기부터 양적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기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일본도 아베노믹스, 이번에 압승을 거뒀죠. 아베노믹스가 돈을 계속해서 찍어냄으로써 엔화 약세를 이야기시키면서 역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경기 부양책이 좀 더 절실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와 대책이 시급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정책도 친기업적으로 친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중장기 투자자들을 흡수할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이라든지 지원 방향이 마련돼서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좀 더 편안하고 안심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먼저 형성돼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지금 실망감을 느낀 투자들이 증시로 바로 유입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투자자분들한테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금 더 참고 기다리시는 그런 여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농담처럼 이런 말을 해요. 구두끈을 맬 때, 우리가 식당에 갈 때 그 구두끈 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밥값 내기 싫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끈이 없는 그런 신발을 신고 계시다면 주식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엉덩이 무겁게 여유롭게 느긋하게 때로는 남들보다 좀 느리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 레이스에서는 더 편안한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거의 필요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기다리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 지루하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기다리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1900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대로 안착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네, 오늘 1900선을 돌파했죠. 네. 기분 좋은 날입니다. 지난 6월 초에 돌파한 이후 근 한 달여 만에 다시 1900선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900선 그동안 지난 2주 동안 참 어렵게 했는데,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의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과거와는 다르게 지난달과는 다른 모습이 형성되고 있죠. 빠진다 하더라도 그 저점 매수 형성되는, 통상적으로 이런 모습을 이제 지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물론 상승 탄력도는 그동안 미비했습니다만 오늘 결국
양봉으로서 1900선을 돌파해 줌으로써 이제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일시적인 1900선 돌파가 아니라 1900포인트를 돌파한 이후에 이제 안착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추가 상승에 좀 더 무게 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죠. 국내 시장 지금 화면에 국내 코스피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미 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저는 1900선이 목표가 아니라 1차 목표치를 1950선으로 보고 있다. 그죠? 왜냐하면 1900선부터가 1차 저항선이긴 합니다만 항상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보면 목표치보다 훨씬 더 상승합니다. 오버슈팅 합니다.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처럼 1950포인트까지는 매물 공백 상태예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1950포인트 선을 전후로 해서 매도 여부를 판단하자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 금주도 눌림목을 받는다면 여전히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차트에도 모습을 보면 이거 국내 주식장도 2중, 3중 바닥형의 패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탈출 신호는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매수가 확인되는 그래서 점진적인 상승되는 기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국내 주식장도 악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성 재료를 갖고 있는데요. 먼저 그동안 건설업종이 참 죽을 맛이었습니다. 지금도 건설업종이 여전히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가 취득세를 영구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직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는 건설주의 단비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또 하나는 조선업종입니다. 참 지독하려만치 하락세를 보이던 조선업종이 자 지난주부터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주는 들어서는 더 확실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종 오늘 뭐 일부 대형 조선사들이 조금 조정받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제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최근 조선업종의 수주가 연달아 이어지면서 턴 어라운드의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시장 경기 침체 우려 가문에 인해서 그동안 엄청난 조정을 보였던 화학주들이 이제 안정권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난 월요일장이었었죠. 22일 날 LG화학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좀 더 긍정적인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됨으로써 화학주들에 대한 어떤 상승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 내일부터 줄줄이 발표됩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LS, 만도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이 실적이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물론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애널리스트들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였던 주가들도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 내지는 바닥 탈출 신호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개별주보다는 대형주들이 움직임이 좋습니다. 이것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과 지난해까지 매도율을 보였던 5조 원 이상의 지난달까지 매도율을 보였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낙폭 과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침의 매수세를 순환매로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도 글로벌 해외 시장 경제. 그렇죠. 그렇죠. 글로벌 시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유럽 증시가 먼저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뉴욕 증시가 출발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뉴욕 증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끝나죠. 뉴욕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려를 했습니다. 잠 못 이루면서 지켜봤는데. 근데 왜 우려했냐면 오늘 새벽에 발표됐던 맥도날드의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예상치가 있는데 오히려 발표가 되자 미국 시장도 낙폭을 줄이면서 소폭이지만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택 지표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장이라 하더라도 연속 상승했다는 부담을 안고 있는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실적이라든지 경제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이미 엄청난 대기 매수세가 자리 잡고 있고 밑에도 받쳐주고 있고 이제 악재는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상대로 적은 오히려 작은 호재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는 전형적인 완연한 상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존스 공업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요. 자,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신고가진입니다. 지난 5월 22일 날 15,542포인트 장중 고점을 금주에 돌파했고 종가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지표라든 기업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특히 이제 7월 달 하반기에 들어섰죠. 추가적으로 8월, 9월 달에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중국 시장입니다. 자, 이 중국도 리커창 총리가 이제 아베노믹스와 이제 발맞춰가지고 중국 증시도 그 리커노믹스라고 한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리커창 총리가 그동안 그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정책과는 정반대적으로 이제 적극적 규제를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도 이대로 침체 국면을 그냥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회당이, 그렇죠. 사회주의가 시장, 중국 전반적인 사회를 어우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국가보다 정부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상해종합지수도 이제 차트에서 지금 보다시피 3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장대 항봉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리코노믹스가 철강업체의 구조조정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일본이 여당이 상승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여당이 상승했다는 것은. 근데 이 아베가 이끄는 여당이 압승을 했는데 근데 우려가 되는 게 국내 시장은 이 엔화가 약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일본하고 겹치는 것이 반도체, 조선, 화학, 철강 모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수출 경쟁력이 있는 이 수출 대형주들이 일본하고 겹치거든요. 경쟁력이.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여기서 추가 약세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에너지 값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엔화를 일방적으로 약세 국면으로 계속해서 유지하겠지만 과거 같은 급락장세에서는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아베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엔화 약세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물론 오늘은 일부 자동차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는 오히려 자동차 관련주들이 각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베노믹스로 인한 엔화 약세가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일본의 경기 활성화 대책에 부응하여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화면에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보시면 견조한 모습입니다. 직전 고점대 돌파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1차 상승 후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럼 이것은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결론입니다. 국내 증시 시장 해외 글로벌 증시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는 오히려 여유 자금 있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주식 비중을 조금씩 더 늘려주셔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해외 변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다소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우리 투자자들이 관심 가져야 할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먼저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체크포인트 하나 금주에 꼭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자, 내일 새벽에 끝나는 애플의 주가 한번 그렇죠. 발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상치는 안 좋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나 비슷하게만 나온다면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25일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지난 7개월 동안 계속 0%대였습니다. 과연 1%대를 회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아마 그동안 침체 국면을 보였던 국내 시장, 용수철을 그냥 힘있게 눌러놨죠. 이것을 아마 웅스트리 튀어올르듯이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25일 날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25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미국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증시와 가장 연동성이 큰 경제 지표이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걸 체크해 보신다면 타이밍 조절하는데 여러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입니다. 이미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보험과 은행주 눈여겨봐라. 오늘 은행주 급등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화학과 헬스케어주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자동차 오늘이 빠졌는데 오히려 저는 빠질 때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와 IT 부품주들 이런 대표주들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런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체크포인트 짚어봤고요. 업종 이제 설명해 주셔야 되죠. 네, 업종도 말씀드렸었죠. 네. 업종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지금은 뭐 여전히 업종 대표적 과대낙폭돼 있던 건 정유나 헬스케어, 제약주들 눈여겨보셔도 좋고요. 역시 보험과 은행주들 오늘 상승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눌림목을 받을 때마다 매수 전략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정을 받았던 자동차도 괜찮다는 말씀이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군들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낙폭 과대 후에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증시에 대한 자세한 변수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